3부,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였나. 1부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전라도 아이들의 노동자 세뇌를 2부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어떻게 오염됐는지를.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무도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두가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일베 매장 공작. 일베 매장 작전.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였나. 1장. 일베가 발견한 진실.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일간베스트, 줄여서 일베.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엄청난 통찰력으로 저들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전라도의 세뇌 교육을, 좌파의 언어 조작을, 민주당의 표반 농사를, 선관위의 수상한 움직임을, 그리고 그걸 말했습니다. 노노거리며 노무현을 비판했습니다. 좌파를 희화화했습니다. 성격을 비웃었습니다. 이게 저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좌파는 항상 정의롭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성격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감성적인 영화로 자신들을 신비화하고 음악으로 우상화했습니다. 그런데 일베가 그걸 풍자와 비웃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권위를 비웃기 시작하면 선동이 먹히지 않습니다. 저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들통난다. 일베를 없애야 한다. 2장 작전 개시. 경상도 혐오 만들기. 저들의 첫 번째 작전. 경상도 사투리의 혐오화. 일베 이용자 대부분이 경상도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도 일베 인간 쓰레기. 이 공식을 대중의 뇌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베충, 일베수준, 일베스럽다.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억양이 나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연상했습니다. 아, 일베네. 저 사람 일베 하나보다. 언어를 오염시켜 사람을 매장하는 겁니다. 동시에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무식하고 폭력적 이 이미지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전라도 사투리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람, 70년대부터 해온 작업을 가속화시킨 겁니다. 그 결과 경상도 젊은이들조차 자기 사투리를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든 겁니다. 3장 내부 침투 공작. 진흙탕 만들기. 하지만 외부 공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베의 통찰력 있는 글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내부 침투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저들의 지령. 첫째, 일베에 침투하라. 둘째, 인간 말종짓을 자랑하듯 올려라. 셋째, 게시판을 오물로 채워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흙탕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진실이 있어도 게시판이 쓰레기장이면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더럽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언론을 동원했습니다. 일베, 여성 혐오 게시물 논란. 일베, 세월호 유가족 모욕. 일베, 민주화 운동, 조롱. 이런 것만 집중 보도했습니다. 일베의 통찰력 있는 정치 분석. 보도 안 합니다. 일베의 날카로운 좌파 비판. 보도 안 합니다. 오직 쓰레기 같은 것만 보도합니다. 왜? 일베는 쓰레기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너 일베 하냐? 이 한마디가 최고의 무기가 됐습니다. 어떤 날카로운 비판을 해도 어떤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도 너 일베지.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가 완성된 겁니다. 알사장, 유일한 저항 커뮤니티의 죽음. 일베는 특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좌파를 희화화하던 커뮤니티, 유일하게 노무현을 비판하던 공간, 유일하게 민주당의 거짓을 폭로하던 곳. 저들에게 이건 눈의 가시였습니다. 심장에 박힌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했습니다. 공작은 성공했습니다. 2015년 이후 일베 이용자는 급감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조차 숨죽이게 됐습니다. 일베한다고 말하는 순간 직장에서 잘립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 연인에게 차입니다. 사회적으로 죽습니다. 통찰력 있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분석력 좋던 사람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일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웃었습니다. 거봐, 우리가 이겼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비판하지 못해. 이제 마음껏 세뇌시킬 수 있어.
유일한 저항 커뮤니티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전부 좌파가 장악한 공간입니다. DC 인사이드 26년 2월 사모펀드가 2천억 원으로 집어삼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말할 곳을 잃었습니다. 5장 보수의 입막음 완성. 일베 매장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수는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 하면 일베로 몰리겠지. 이건 좀 위험한 얘기 아닐까. 차라리 중도라고 하자. 이게 바로 저들이 노린 겁니다. 총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입을 닫게 만드는 것. 가장 고도화된 언론 탄압입니다. 보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가치를 말하지 못합니다. 전라도 문제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 일베로 몰릴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좌클릭합니다. 그래서 중도 행세합니다. 그래서 비주류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보수는 자멸했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법 하나 안 만들고 단지 일베라는 낙인 하나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괴멸시켰습니다. 이게 저들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일베가 정말 쓰레기였습니까? 일부 쓰레기 게시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까? 아닙니다. 일베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일베는 저들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일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치밀한 공작에 의해, 내부 침투에 의해, 언론 매장에 의해, 사회적 낙인에 의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수가 말할 곳이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베가 사라진 후 저들이 어떻게 전국을 완전히 장악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룰루비대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경제와 정치는 룰루비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